내 돈 4천만 원 있으면요, 서울에 내 집 마련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적금을 깨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얼마가 생겼어요. 진짜 3천만 원 종잣돈이 생겼는데 이게 일반 매매는 쉽지 않아요. 경매니까 가능한 거야. 이 코너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부동산 경매 고민을 이야기하는 코너예요. 리스크 제로 경매 치트키 솔루션을 대공개합니다. 제가 평소에 개인 컨설팅을 일절 안 하는 거 아시죠? 우리 멤버님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100% 처방을 해드리려고 해요. 고민이 있으신 멤버님은 아래 댓글에 사연 보내주세요. 고정 댓글에 구글 폼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직장인 정님의 사연인데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초년생입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이 목표인데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가진 돈이 4천만 원이 전부예요. 이거 적금인데 이거 덜컥 깨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 다 팔고 또 직장인 퇴직연금까지 중도 인출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까지 탈탈 털어도 돈이 얼마 안 돼요. 이거 다 깰까요? 세 번째, 저는 원래 생애 최초 대출을 쓰려고 했는데요. 경매로 대출 받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는데 눈앞이 캄캄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제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고민을 적어봅니다. 아니 근데 사회 초년생인데 4천만 원 적금도 있으시고 주식도 있고요. 직장인 퇴직연금도 있고 이 정도면 아주 안 먹은 건 아니에요. 자, 먼저 명쾌하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내 돈 4천만 원 있으면요, 서울에 빌라 내 집 마련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퇴직연금은 깨면 안 되지. 중도인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야 돼. 근데 주식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충분한 수익을 냈으면 다시 현금화 시켜서 부동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가 가진 자금으로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내가 가진 자금이 4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은행 적금으로 묶여져 있어. 그러면 적금을 깨야 되나? 자, 먼저 보자. 여기에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목적인지를 잡고 가야 이 자금을 어떻게 융통할지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 내 집 마련이라고 내가 그 집에 꼭 들어가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30대 초반이야.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독립을 하고 싶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내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금을 깨고 4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으면 내 돈 4천 그리고 나머지 대출로 해서 그 집에 입주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어. 이게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 거야. 부모님도 그럴 거고요. 근데 일단 나가면 돈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듭니다. 내 집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쓰고 먹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비용도 부모님이 지금 다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참고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 이 집을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하나도 안 깨도 가능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가 입주하는지이라고 하면 적금을 깨서 내 종잣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경매로 한다면요, 이 중에서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 거 아니에요. 종잣돈을 3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득세 내야 되고요, 또 법무비도 내야 되고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요 비용도 여윳돈을 1천만 원 좀 킵해 놓을게요. 그 내 돈이 3천만 원이면 내가 얼마짜리를 낙찰받을 수 있냐? 1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고 나머지 80%는 대출이 가능해요. 자, 여기 또 질문이 있었죠.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로 낙찰 받으면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이 없어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없어집니다. 첫 집이 생애 최초거든요. 경매건 매매건 다 똑같아. 근데 경매로 낙찰 받으면 대출이 최대
80%가 가능해요. 생애 최초는 그거보다 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보다 경매로 낙찰받는 경락잔금 대출이 더 나와. 그래서 내가 들어가 살게 되면 적금은 깨야지, 어쩔 수가 없네요. 대신에 내가 들어가 살면서 나머지 대출이 1억 2천이 있겠네. 그러면 그 1억 2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달 다달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자, 요렇게 내가 들어가 살지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정님이 나는 그냥 내 집이 갖고 싶은 거지 내가 꼭 거기 들어가 살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면 또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 집은요 전세를 주는 거야.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아까 2억 5천짜리라고 했잖아요. 2억 5천짜리를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똑같아. 근데 적금을 깨지 않고 적금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적금을 해약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적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혜택도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해지 환급금을 내 적금 자체를 담보로 내가 빌리는 거야. 그러면 금리가 내 적금 금리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와요. 3개월 정도 잠깐 썼다가 낙찰 받고 임차인 드리고 나서 다시 또 상환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안 깰 수도 있어. 먼저 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리고 이거 3천만 원 받았어요. 1억 5천에 낙찰을 받아요. 얘가 원래 시세가 2억 5천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가가 이거보다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나오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보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미리 전세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대출을 일으켜야 돼.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 납부를 해요. 그래서 1억 5천에 잔금 납부를 했어. 소유권이 완전히 내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임차인을 구해요. 전세 1억 8천입니다. 라고 이제 내놓잖아요. 정말 빨리 나가. 왜냐면 시중에 전세가 없어요. 빌라도. 1억 8천에 전세 내놓을게요. 그러면 저기 누군가 와서 1억 8천에 전세를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전세금을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상환을 해야 돼. 전세금을 우리 대출받은 걸 다 상환을 하고 우리 아까 적금 3천만 원 빌린 것도 상환하고 자 이렇게 하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얼마가 생겼어요. 내 돈 하나도 안 들고 진짜 3천만 원 종잣돈이 생겼네? 그러면 이거 갖고 또 다른 물건 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내가 가진 돈이 적금 4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정님 이제 아셨어요? 주식도 팔지 말고요. 적금도 깨지 말고요. 그렇게 내 집 마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계산기를 이게 두들길 때 뭔가 제대로 된 내용들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일반 매매는 쉽지 않아요. 경매니까 가능한 거야. 자,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정님의 사연 정리할게요. 내가 실제 거주하고 싶다면 일단 적금을 깨고 경락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입주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달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입주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집은 전세 세팅 하시면 됩니다. 전세 세팅을 하고 나서 전세금으로 모두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제가 명쾌하게 동화줄을 내려드렸습니다. 이번 26년이 정말 물건 진짜 많거든요. 정님이 원하는 그 물건 이제 바로 찾으러 가보시죠.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2030 멤버님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사연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정이었습니다. 안녕.